엄마를 버린 날이었습니다. 봄이었고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3세 이영숙은 요양원 입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미등이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숙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훗날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딸에게 버려진 엄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버려지는 그 순간, 엄마가 딸에게 했던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왜 이토록 가슴을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2024년 4월 13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목련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랑 드라이브 가요. 어제 저녁 딸 채은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이 먼저 나가자고 한 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옷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한 하늘색 재킷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딸 채은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했는데 오늘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볼에 연지도 살짝 찍었습니다. 63이 됐어도 딸과 나들이 가는 날은 조금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채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영숙은 웃으며 나왔습니다. 채은은 영숙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채은이 운전했고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풍경이 지나가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영숙은 손을 유리창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다만 이유가 달랐습니다. 채은아 어디 가는 거니? 드라이브요 좋은 데 있어요. 채은의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좋은 데 간다고 했으니까요.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낯선 곳에 멈췄습니다. 4층짜리 건물 입구에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초록빛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요양원.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행복. 그 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채은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리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영숙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채은아 여기가 어디니? 채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 쪽 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리세요 엄마. 영숙은 채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다 보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채은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울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접수대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어르신이시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이 돼 있었습니다. 짐도 트렁크에서 나왔습니다. 영숙 모르게 싸둔 짐이었습니다. 언제 쌌을까요? 며칠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몇 달 전부터였을까요? 영숙은 채은을 봤습니다. 채은은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다시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엄마 여기서 잠깐만 쉬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채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영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화를 낼까? 올까?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 채은아 왜 그러니? 채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채은아 나 데려가줘. 그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채은이 더 힘들 것 같아서, 딸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 봐. 채은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굳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봤습니다. 채은이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냥 걸었습니다. 301호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창문,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채은의 차가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고 손이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채은이도 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괜찮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외투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2달 전 병원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채은에게도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었습니다. 꼭, 아주 꼭, 창밖에 목련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활짝 피어 있었고 바람에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내년에도 저 꽃이 필까요? 내년에도 저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았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또 닦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영숙이 모르는 사람이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년을 찾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입소 첫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었지? 4월이었고 봄이었습니다. 채은이가 데려다 준 날이었습니다. 드라이브 간다고 했는데 드라이브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6 손녀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설에 왔던가요? 아니면 생일이었나요?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그랬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가끔 기억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영숙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이 방에 온 게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 맞았습니다. 그건 기억났습니다. 채은이 차 뒷좌석, 벚꽃, 행복요양원, 그 초록 글씨. 영숙은 외투를 더듬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었습니다. 꼭, 아주 꼭,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말을 또 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도 또 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입소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창가에 앉았다가 점심을 먹고 또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목련이 보였습니다. 저 꽃 이름이 뭐더라? 목련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잠깐 생각해야 나왔습니다. 시영이가 올까요? 채은이는 올까요? 그 생각을 하다가 지웠습니다. 지워도 자꾸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왔네요. 어르신들 건강하시죠? 밝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들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6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고 머리가 반백이었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남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영숙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 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남자가 다가와 앉으며 귤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귤을 까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춘천이요. 남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귤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춘천 쪽에 오래 살았는데 참 좋은 동네죠.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목련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세준이었습니다. 66이었습니다. 그가 이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4년이 됐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물려줄 회사도 후배에게 넘겼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요양원 봉사를 시작한 건 그래서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세준이 영숙을 마지막으로 본 건 40년 전이었습니다. 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소양강이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맑은 냄새였습니다. 23세 영숙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검정색 청바지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환하게. 세준은 그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래 준비했던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숙아 나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준 씨 나 3달 후에 결혼해.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준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이야 나는 너를. 그 말이 40년째 목 안에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영숙 씨 기억해? 춘천에서 혼자 식당한다고 하네. 세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였습니다. 창가에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37년이 지났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손님에게 웃듯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웃듯이. 세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렁탕 드실 거예요? 네. 세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2번 더 찾아갔습니다. 2번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 동네였습니다. 영숙이 들어온 요양원이 세준이 봉사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세준은 지금 영숙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멀리 있었습니다. 세준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지갑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녀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반달눈에 웃음기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밝게, 환하게. 영숙은 오래 봤습니다. 어딘가 당겨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개 너머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세준은 사진을 다시 접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창밖에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목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준은 생각했습니다. 맑은 날에 다시 와야겠다고. 맑은 날에는 조금 더 잘 보일지도 모른다.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영숙은 세준을 알아볼 뻔했습니다. 알아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세준은 왔습니다. 흐린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매번 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숙 옆에 매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은 그 후로 매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낡은 편지들이 있었고 어떤 날은 색이 바랜 입장권 한 장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또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어르신 또 왔네. 나중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은 세준이 올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번 처음이었습니다. 세준은 그걸 알면서도 왔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맑은 날이었습니다. 4월 말이었고 창가로 햇살이 깊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지난번 그 흑백 사진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영숙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사진을 봤습니다. 강가에 선 젊은 남녀였습니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봤습니다. 지난번과 눈빛이 달랐습니다. 훨씬 오래 봤습니다. 이 여자, 네, 이 여자 웃음이 뭔가. 세준이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예뻐서요. 세준도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 표정이 참 좋았어요. 반달눈에 웃음기랑 장난기가 살짝 섞인 표정. 이 친구는 검정 옷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가냘퍼서 걸을 때마다 바람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한 번만 잡아줬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세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준은 사진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렇죠. 예뻤죠. 영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세준이 다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준이 편지를 폈습니다. 첫 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세준은 그 줄을 건너뛰었습니다. 이름을 먼저 들으면 마음이 다칠 것 같았습니다. 내용이 먼저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기억해 주기를. 세준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양강에 갔다 왔어. 강물이 맑더라. 비 오고 나면 강이 더 맑아 보인다고.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 맞는 말이야. 비 맞은 강이 제일 맑아. 그래서 나도 비를 좀 맞아볼까 하다가 추울 것 같아서 그냥 왔어. 그날 이후로 나 비 오는 날이 좋아졌어.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강가에 서 있는데 내가 했던 말이 또 생각났어.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물었잖아. 나는 섬이라고 했어. 바다 보면서, 세월 낚으면서, 사람에 부대끼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웃었잖아. 그럼 나도 데려가줘. 같이 곱게 늙어가자. 늘 응원할게. 그 말 아직도 기억해? 많이 보고 싶어. 세준이 읽기를 멈췄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비 오고 나면 강이 더 맑아 보여요. 세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비 맞은 강이 제일 맑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영숙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준은 영숙을 오래 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죠, 어르신? 그렇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숙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렸습니다. 비 맞은 강은 정말 맑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맑은 날이었습니다. 세준이 또 사진을 꺼냈습니다. 강가의 그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 사진을 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숙의 눈이 사진 속 여자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세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어디서 보셨을 것 같으세요? 영숙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준은 사진을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생각하세요.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목련은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꽃이 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세준이 왔습니다. 영숙은 오늘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손을 내려다보다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편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또 왔네요? 네. 여기가 좋아요?
세준이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둘은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26의 여자가 숨이 차서 들어왔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박시영이었습니다. 영숙의 손녀였습니다. 시영은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독립하기 전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차가운 방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시영이야.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영이를 봤습니다. 시영아. 그 한마디에 시영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시영은 영숙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 괜찮다니까. 시영은 영숙을 보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창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영은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영은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시영은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시영을 봤습니다. 다시 차트를 봤습니다. 시영이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영을 봤습니다. 그 표정이. 시영은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영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의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방 안에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자는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시영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창문, 낡은 서랍장 하나. 시영은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짐을 정리해 드리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편지 뭉치였습니다. 영숙이 드라이브를 하던 날 채은에게 전해주려던 편지 뭉치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습니다. 시영은 천천히 꺼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23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은에게.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손글씨였습니다.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시영은 첫 번째 편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채은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괜찮아. 요즘 날씨가 좋더라. 너도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웃으면 다 돼. 그거 알지?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영숙이 요양원에 들어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사흘 전에 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시영은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채은아, 오늘 비가 왔어. 빗소리가 좋더라. 너 어릴 때 비 오면 장화 신고 나가자고 했잖아. 기억하니? 엄마는 기억해. 시영은 세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채은아, 오늘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 혼자 밥 먹다가 내 생각 났어.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었어. 바쁘지? 그냥 생각나서. 시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23통의 편지를 다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화내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왜 안 오냐고 따지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전부 괜찮다는 편지였습니다. 밥 먹었냐는 편지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편지였습니다. 왜 붙이지 않으셨을까요? 시영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딸이 읽지 않을까봐.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읽고도 오지 않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편지라도 붙이면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나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시영은 무릎에 편지들을 올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편지 뭉치 맨 아래에 작은 수첩 모양의 일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었습니다. 시영은 천천히 펼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영숙의 일기였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오늘 채은이한테 또 편지를 썼어. 또 못 붙였어. 시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오늘 병원을 다녀왔어.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잘 못 들었어. 집에 오는데 다리가 떨렸어. 이상하게 배는 안 고프더라. 시영의 손이 굳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채은이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걔가 지금 설레 보이거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잖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또 걱정하잖아. 괜찮아, 나 괜찮아.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오늘 누군가 생각이 났어. 이름도 희미하고 얼굴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워.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강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냥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시영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양강 꿈을 꿨어. 오래전 일인데 강가에 서 있었어. 바람이 불었어. 좋았어. 시영은 수첩 모양의 작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덮지 말았어야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턱으로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편지 뭉치 사이에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급하게 받아 적은 글씨였습니다. 오늘 최순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등기를 왜 물어봤을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시영은 그 메모를 오래 봤습니다.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중요한 건 적어둔다고 했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남긴 메모였습니다. 최순철, 채은 이모가 시영에게 소개시켜줬던 이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가끔씩 함께 식사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등기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못한 것입니다. 시영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시영은 얼른 수첩과 편지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영아, 내 할머니 주무셨어요?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흐려졌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영숙을 봤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서 많이 웃어요? 영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응, 가끔 웃어. 시영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가끔이라도 웃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준이었습니다. 손에 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세준이 멈췄습니다. 시영이 있었습니다. 시영도 세준을 봤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예요. 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세준을 봤습니다. 지난번 그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해 보였던 그분이었습니다. 시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많이 웃어요? 세준은 잠깐 영숙을 봤다가 시영을 봤습니다. 맑은 날엔요. 세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영은 그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맑은 날엔요. 그날 시영은 세준에게 더 묻고 싶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할머니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왜 매주 오는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보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그냥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양원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창문 안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옆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영은 그게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인지 믿음이 갔습니다. 시영은 천천히 차에 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영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영숙이 낮 운동 프로그램에 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영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영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두꺼운 외투가 맨 안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4월에 입고 온 외투였습니다. 시영은 꺼내서 개려다 멈췄습니다. 안쪽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영은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이영숙, 위암 일기. 날짜를 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2달 전이었습니다. 시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오기 2달 전부터 이 진단서를 외투 안에 넣고 다닌 것입니다. 혼자 들고 다닌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혼자. 시영은 진단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꽃이 다 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진단서를 받고 혼자 집에 왔을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혼자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수술 일정이었습니다.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취소였습니다. 시영은 그 빨간 줄을 오래 봤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했습니다. 왜요? 왜 취소하셨어요, 할머니?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영은 외투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외투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냄새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비누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영숙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시영은 외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외투 안에 이게 있었어. 영숙이 서류 봉투를 봤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뭔지 알아?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영은 기다렸습니다. 시영아. 네. 영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채은이 새 출발하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채은이가 못 가잖아. 시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영숙이 계속했습니다. 채은이가 그 사람이랑 오래오래 웃었으면 했어. 그게 다야. 그게 다였어.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 나는 괜찮다고 했어. 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한참 후에 영숙이 말했습니다. 너도 걱정할 것 같아서. 시영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영은 홀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숙이 아직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하면 짐이 될까봐, 그래서 혼자 다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시영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영은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물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영이 봤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시영은 다시 봤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성 인지저하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처럼 보이지만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영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였을까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진단서를 받으면서, 혼자 수술을 취소하면서, 혼자 괜찮다고 하면서 그게 쌓인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세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다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영이 멈췄습니다. 저기요. 세준이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이시죠? 네. 시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세준은 대답하지 않고 시영을 봤습니다. 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까요? 세준은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맑은 날엔 많이 좋아 보이세요. 시영이 말했습니다. 매주 오시나 봐요? 세준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혼자 살거든요. 집도 답답하고 무엇보다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시영은 세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옆에서 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시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도 이 천장을 봤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첫날 밤, 혼자 누워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말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모 번호가 있었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리고 껐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됐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영은 채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나 할 말 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채은은 카페에서 시영을 만났습니다. 시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채은이 앉았습니다. 시영아, 이게 뭐야? 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채은 앞으로 밀었습니다. 채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이영숙, 위암 1기. 채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할머니 외투 안에 있었어. 채은은 날짜를 봤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2달 전이었습니다. 채은은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팠구나. 아프면서도 아무 말 안 했구나. 채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몰랐어. 시영은 채은을 봤습니다. 진단서 알고도 보낸 거야? 채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몰랐어. 시영아, 정말 몰랐어. 시영은 잠깐 채은을 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채은이 폈습니다. 최순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등기를 왜 물어봤을까? 채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영이 말했습니다. 최순철이 할머니 아파트 등기 확인했어. 1년 전에 할머니한테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대. 그때 할머니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잖아. 그런데도 거부하셨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야. 근데 이모한테는 말 못하셨던 거야. 이모가 상처받을까봐. 채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경찰인 거 알지? 부탁해서 알아봤어. 최순철이라는 사람 전과 오범이야. 채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할머니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치매가 아니야. 스트레스성 인지저하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거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대. 채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 스트레스였구나. 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채은을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 최순철이랑? 채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최순철 재산 얼마나 알아? 채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시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은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채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영은 오래 채은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한테 가봐. 채은이 나갔습니다. 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봉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영은 그걸 오래 봤습니다. 채은은 그날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갓길에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내가 뭘 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채은이 12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비, 그리고 채은이 좋아하던 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흠뻑 젖어서 집에 왔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채은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기억났습니다. 채은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채은은 뛰었습니다. 복도를 뛰다가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세준이었습니다. 세준은 채은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이 익었습니다. 시영한테 들은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채은이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아세요? 세준은 잠깐 채은을 봤습니다. 301호 어르신요? 네.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탁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채은은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영숙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채은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은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알아볼 듯 흐린 날이었습니다. 채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채은이야. 영숙은 채은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아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채은아. 그 한마디에 채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채은을 봤습니다. 우는 채은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채은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채은아. 네. 영숙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웃는 것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채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스물셋 소양강에서 웃던 것처럼 그렇게 웃었습니다. 채은은 영숙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2살 그날 기억이 났습니다. 그 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채은아, 내 엄마. 밥은 먹었어? 채은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응, 엄마 먹었어. 영숙도 웃었습니다. 잘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퇴소 날이었습니다. 채은이 짐을 다 쌌습니다. 영숙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창문, 낡은 서랍장 하나. 여기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웃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 서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나가도 돼요?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나가셔도 돼요. 채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2살 그 손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준이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채은이 그걸 봤습니다. 세준이 왜 저기 있는지 알았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이었습니다. 채은이 열쇠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영숙이 받았습니다. 열쇠를 잡았습니다.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돌리는 방향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들어섰습니다. 채은이 불을 켰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칼이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던 칼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꺼냈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집이었습니다. 채은이 부엌 입구에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지금에야 왔을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채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멈췄습니다. 채은도 오랜만에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채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뭐 도와? 영숙은 채은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양파 좀 까줄래? 채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준이었습니다. 손에 과일과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영숙이 세준을 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어디서 뵌 분 같아요. 세준이 웃었습니다. 자주 봤죠? 많이 봤죠? 다음에는 영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준 씨 좋은 분 같아요. 과일과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반찬은 된장찌개랑 먹으면 좋겠네요. 세준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래전 그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설렁탕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세준이 또 왔습니다. 채은도 와 있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 있는 사이 채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세준은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채은이 먼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큰절이었습니다. 세준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채은이 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어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준은 잠깐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채은이 밥을 지었습니다. 세준이 반찬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앉아서 그냥 둘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채은이 봤습니다. 엄마 왜 웃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채은과 세준이 영숙을 봤습니다. 그냥 이거.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영이 읽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때 첫 줄은 이랬습니다. 오늘 채은이한테 또 편지를 썼어. 또 못 붙였어. 영숙은 세 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채은이가 옆에 있었어. 그냥 옆에 있었어. 그게 다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같은 수첩이었습니다. 같은 손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시영이 달려왔습니다. 영숙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시영이야.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영아.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채은도 옆에 있었습니다. 세준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세 사람을 봤습니다. 흐릿하게 봤습니다. 그래도 다 보였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영숙은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탔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세준이 내렸습니다. 영숙도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강물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맑은 냄새였습니다. 영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기 와본 것 같아요. 세준은 강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준이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왔었어요. 영숙이 강을 봤습니다. 좋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좋네요. 세준은 영숙 옆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못한 말. 지금도 못했습니다. 세준이 강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흐려지지 않으니까요. 좋았던 기억이든 아팠던 기억이든 다 그 시간 안에서 빛나고 있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결국 같은 강가에 서 있잖아요. 나이테가 많을수록 나무가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영숙이 강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좋았어요, 그때. 세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래 걸렸지만 왔잖아요. 나이를 먹어온 만큼 우리 더 단단해졌잖아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소양강이었습니다. 다시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세 사람이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영숙과 채은, 그리고 세준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저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채은이 영숙 손을 잡았습니다. 볼 수 있어, 엄마. 세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영숙 씨. 영숙이 둘을 봤습니다. 채은을 봤습니다. 세준을 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괜찮아.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괜찮아. 봄 소풍이라고 했던 날, 요양원 문 앞에서도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잡아주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잡힌 손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소양강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저 멀리 공원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SG 워너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듯 전하는 노래입니다. 언젠가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세준은 강을 봤습니다. 영숙은 강을 봤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오. 어떤 말을 해야 울지 않겠소. 어떤 말을 해도 그댈 울릴 테지만 수많은 별을 해는 밤이 지나면 부디 아프지 않길.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오.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비겁한 나의 욕심에 그댈 놓친 것이오. 시간이 지나면 나를 원망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할 것이오.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오.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웃어주시오. 이젠 돌아서겠소. 다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오. 다만 아주 가끔 기억해 주시오. 서툴렀던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오.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겨울이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늦더라도 꼭 옵니다.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는 그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곁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봄을 함께 기다리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